우병우가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네. 나는 혼자 죽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네. 사실이라면 이게 엄청난 파문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됐어요? 예,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보도했죠. 예, CBS 노컷 뉴스에서 단독 타이틀을 달아서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보도했습니다.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 쪽에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건들면 니들도 다 간다. 그렇죠. 건들지 마라. 당신들,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에서 한 자씩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게 우병우 전 수석이 선임한 그 변호인이 좀 이제 검찰 측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우병우 전 수석이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짓이. 네, 이렇게 자문을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이 얘기 들었거든요. 보도 나오기 전에. 네네. 예. 그러면은, 저도 들었으면, 그 법조인들은 그 바닥에서 네. 소문이 싹 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한 2주 전에 들었어요. 2주 전에.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변호사가 특검에서 일했던 변호사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게 단순히 정말 진지하게, 진솔하게 조언을 구하는 걸로 들리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 라고 답을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보도잖아요? 예. 기사인데, 신문 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 측에서는 펄쩍 떴습니다. 펄쩍 떴습니다. 네, 그 해당, 변호사도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말할 건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병우가 말만 그렇게 했을까? 증거 문서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병우 리스트.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설령 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 머릿속에는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우병우 수석이 뭐 아는 것과 별개로 당사자들은 누구보다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승진했는지. 그럼 이거 정권 바꾸고 다시 수사할 수 없나요? 우병우만 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 기소를 했잖아요. 그럼 재판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 세월호 관련된 수사 외압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를 또 추가적으로 해서 파헤칠 수 있다. 그리고 또 검찰 내부. 물론 검찰이 뭐 속된 말로 썩었다, 부패했다, 뭐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무리한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불신이 매우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한 불만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을 제대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기대는 전혀 충족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권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검찰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또는 우병우 전 수석 라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좀 메스가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결국은 새로운 정권은 받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최순실 재판에서 장시호 특급 도우미 네. 재판 특급 도우미 장시호가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네. 최순실이 특검에서 만났을 때입니까? 검찰에서 만났을 때? 특검입니다. 특검에서 만났을 때. 작년 12월. 예. 검찰 수사관에게 물 좀 달라. 네. 검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시호에게 삼성동 사저에 돈이 있다. 이걸 가지고 유연이하고 그 딸의 아들, 손자죠. 손자를 잘 키워라. 삼성동 사저라고 하면 박근혜 자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돈이 있다. 그 돈은 박근혜 돈인데 왜 지가? 그럼 이거는 특검이 주장했던 경제 공동체가 맞는 이야기고 삼성동에 얼마나 돈이 있었을까? 꽁쳐놓은 돈이. 이것도 충격적인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장시호가 증언했으니까 사실이겠지. 그러면 검찰이 청와대하고 삼성동 사저 압수수색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때 묵살했던 거.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그때 만약에 해서 돈 뭉치를 발견했으면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장시호 씨가 이런 증언을 한 게 1월 27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조치를 취할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거나 그러면서 특검이 해명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해명하는데 첫 번째, 이게 수사 범위인지 잘 몰랐다.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점. 또 두 번째,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파면되기 전이니까 현직 대통령의 사절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정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치고 들어갔는데 없다. 그럴 경우에 후폭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있을 테고 숨지고 있었던 그 탄핵 반대파의 맹공이 펼쳐질 테고 그렇죠. 그렇다면 손변 말 때문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못했다면 장시호의 이 증언을 비롯한 모든 게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은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 왜 그럼 네. 검찰은 압수수색 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검찰 쪽에서 해명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자택을 사절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특검이 느꼈다. 인정하더라도 그 후에 전직 대통령의 그런 그러니까.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장시호 씨의 여러 가지 진술이나 증언 등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한시 앞이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 하지 않았죠. 특검은 하지 않았거나 못한 것입니다만 검찰은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아쉽습니다. 이런 게 벌써 한참 전에 증언이 나왔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답답하네요. 안타깝죠. 물론 장시호 씨의 말이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또 이 삼성동이라는 게 장시호 씨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삼성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 집이다. 그건 확실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범죄의 단서를 잡고 또 범죄의 어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인데 그거를 아쉽죠. 안 했다고 한다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일반 범죄자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으면 당장 아유 뭐 그냥 싹 털죠. 그러니까 정 의원님 집에는 어떻게 현금 좀 보관돼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금고 있습니까? 금고? 없습니다. 현금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요? 현금이 왜 있어야 돼요? 예? 통장에도 없는데 현금이 있습니까? 통장에도 없는데 금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저희 집은 가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집보다 후지입니다. 그래요? 저도요. 장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요. 손변 강남에 살잖아요. 아우 그게 무슨 그리고 방림시장 옆에 저는 사는데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요. 신혼 때 예. 2짝짜리 농 있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거의 뭐 문 비틀어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도 결혼할 때 산 거 쓰고 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한 연도가 다르잖아. 이 작가는 뭐 쌤삥이겠네. 다 쌤핑이죠. 아 진짜 얼마 완전 됐죠? 새거. 완전- 완전 신혼. 완전 신혼에다가 이사 가면서 또 새 걸로 다 바꿨어요. 진짜요? 예. 저를 좀 주시지.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이사 가면서 가구를 다 바꾸더라고. 이사 안 다쳤습니까 그동안? 다녔는데 갖고 다녔지.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만 다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현금을 숨겨놨다고 하면 네. 추적 방법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최순실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일부가 밝혀졌죠. 그래서 검찰에서 추징 보전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추징 보전됐습니다. 즉 동결 조치가 된 거죠. 일부 찾은 재산은.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현금은 방법이 없죠. 뭐. 네, 사실은 뭐 거기에 제외가 됐으니까. 찾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추징 보전 대상도 아니었고요. 예.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으로 간 다음에 뭐 여유 있게 집으로 언제 가요? 네? 아니 갔잖아요. 집에 갔다가 지금 또 다른 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집을 왜 팔고 또 어디로 가? 그 네? 집에 살기도 어려운데. 내곡동으로 갔다고. 내국동으로 이제 찾아본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곡동 뭐 샀어요. 이사까지 했어요. 이사까지 했어요? 네.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주인 없는 이사를 했네. 그렇죠. 그것도 청와대에서 해줬나? MB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네. 그러면, 다음에 형을 살고 나오면 집을 못 찾아가겠네. 가본 집이 아니라서. 그래서 군대 갔는데 이사 간 거네요. 그렇지. 교대로 하면 되겠네요. 박근혜 네. 나와가지고 네. 내곡동 가고 네. 내곡동에 있는 MB는 다시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교대로. 그럼 집을 살 필요가 없는데. 그 탄핵 반대파의 맹공이 펼쳐질 테고. 그렇죠. 그렇다면 손변 말 때문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못했다면
장시호의 이 증언을 비롯한 모든 게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은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 왜 그럼 네. 검찰은 압수수색 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검찰 쪽에서 해명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자택을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특검이 느꼈다. 인정하더라도 그 후에 전직 대통령의 그런 그러니까.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장시호 씨의 여러 가지 진술이나 증언 등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한시바삐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 하지 않았죠. 특검은 하지 않았거나 못한 것입니다만 검찰은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아쉽습니다. 이런 게 벌써 한참 전에 증언이 나왔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답답하네요. 예. 안타깝죠. 물론 장시호 씨의 말이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또 이 삼성동이라는 게 장시호 씨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삼성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 집이다. 그건 확실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범죄의 단서를 잡고 또 범죄의 어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인데. 네네. 예. 그러면은 저도 들었으면 그 법조인들은 그 바닥에서 네. 소문이 싹 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한 2주 전에 했더라고요. 야, 2주 전에.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변호사가 특검에서 일했던 변호사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게 단순히 정말 진지하게 진솔하게 조언을 구하는 걸로 들리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보도잖아요. 예. 기사인데 신문 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 측에서는 펄쩍 떴습니다. 벌써 네, 그 해당 변호사도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말할 건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병우가 말만 그렇게 했을까? 증거 문서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병우 리스트.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설령 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 머릿속에는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우병우 수석이 뭐 아는 것과 별개로 당사자들은 누구보다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승진했는지. 그럼 이거 정권 바꾸고 다시 수사할 수 없나요? 우병우만 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 기소를 했잖아요. 그럼 재판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 세월호 관련된 수사 외압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를 또 추가적으로 해서 파헤칠 수 있다. 그리고 또 검찰 내부. 물론 검찰이 뭐 속된 말로 썩었다, 부패했다, 뭐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무리한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불신이 매우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한 불만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을 제대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기대는 전혀 충족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권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검찰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또는 우병우 전 수석 라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좀 메스가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결국은 새로운 정권은 받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최순실 재판에서 장시호 특급 도우미. 네. 재판 특급 도우미 장시호가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네. 최순실이 특검에서 만났을 때입니까? 검찰에서 만났을 특검입니다. 때? 특검에서 만났을 때. 작년 12월. 예. 검찰 수사관에게 물 좀 달라. 네. 검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시호에게 삼성동 사저에 돈이 있다. 이걸 가지고 유연이하고 그 딸의 아들, 손자죠. 손자를 잘 키워라. 우병우가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네. 나는 혼자 죽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네. 사실이라면 이게 엄청난 파문을 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됐어요? 예, 좀 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보도했죠. 예, CBS 노컷 뉴스에서 단독 타이틀을 달아서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보도했습니다.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 쪽에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건들면 니들도 다 간다. 그렇죠. 건들지 마라.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에서 한 자씩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게 우병우 전 수석이 선임한 그 변호인이 좀 이제 검찰 측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우병우 전 수석이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넌지시. 네, 이렇게 자문을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이 얘기 들었거든요. 보도 나오기 전에. 네. 삼성동 사저라고 하면 박근혜 자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돈이 있다. 그 돈은 박근혜 돈인데 왜 지가? 그럼 이거는 특검이 주장했던 경제 공동체가 맞는 이야기고 삼성동에 얼마나 돈이 있었을까? 꽁쳐놓은 돈이. 이것도 충격적인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시호가 증언했으니까 사실이겠지. 그러면 검찰이 청와대하고 삼성동 사저 압수수색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때 묵살했던 거.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그때 만약에 해서 돈 뭉치를 발견했으면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장시호 씨가 이런 증언을 한 게 1월 27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조치를 취할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거나 그러면서 특검이 해명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해명하는데 첫 번째 이게 수사 범위인지 잘 몰랐다.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점. 또 두 번째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파면되기 전이니까 현직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정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치고 들어갔는데 없다. 그럴 경우에 후폭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있을 테고 숨지고 있었던